퇴근길에 만나는 오늘 하루의 뉴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8명이 오늘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정책 제안도 하고 민심도 전달하고 왔다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도봉의 초선 의원 오기영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기영입니다. 예, 오전에 가진 차담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국민들로부터 들은 것을 좀 다양하게 전달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그 대통령께서는 듣고만 계셨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하셨죠. 예.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드렸던 말씀에 대한 이제 나름 좀 새기고 좀 풀어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저희가 이제 공감하는 것은 현재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이 예.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이제 사회에 양극화되는 지점들 또 그 속에서 취약계층 실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좀 심각한 인식과 그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 백신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좀 서로가 공감하고 그런 논의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차담의 시간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요? 1시간 반 정도 있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예. 그 의원님들 각자가 많은 이야기를 대통령한테 건의하고 제안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예. 오 의원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직접 그 자리에서 하진 않았고요. 저희가 우리 조별로 나눠서 이제 조별로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씩 선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서 이제 선정된 사람들이 발언을 한 10명 정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발언 내용 자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현재 우리가 위기 상황 내지 심각한 이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빨리 코로나를 벗어나도록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지점들에 대한 문제식들 또는 이제 부동산 중에 특히 LH 사건, LH의 혁신안 또는 공시지가 이런 이야기들 또는 청년 일자리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눴습니다. 예. 그 코로나 문제 이야기하면서 혹시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이거는 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혹시 이야기 나왔나요? 저희들이 코로나하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들이 그런 거였는데요. 이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중에 필요한 게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제 예. 포괄적으로 한번 이야기가 됐고 또 예. 그 더 나아가서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들이 필요한데 예. 기재부에서 그동안 그런 역할들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예. 이걸 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부가 특히 대통령이 나서서 특히 적극적인 재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실제 이제 표현되는 게 재난지원금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오늘 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예. 사실은 그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들을 올해도 더 힘차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실제 그걸 필요로 하는 게 국민들의 목소리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어떤 답을 하셨습니까? 그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이제 역할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오늘 질의나 또는 의견 전달 또는 건의 등이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 분야별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인식하는 부분들은 좀 공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자, 5차 재난지원금 이 전국민 지급을 기준으로 해서 추석 전 혹은 여름 휴가 시즌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네. 당장 홍남기 부총리가 또 자신의 직을 걸고 반대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당 내에서도 이거 이재명식 재난지원금 아니냐 하면서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오늘 나왔는데 같이 한번 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이 적절하냐, 예. 아니면은 실제 맞춤형이 적절하냐 이런 논의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정돈을 해야 될 주제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경기를 회복하면서 그 취약계층이 국가가 이 취약계층을 버리지 않았다. 예. 끝까지 같이 가는 그 사회적 공동체다. 이런 믿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 중에서 방역에 협조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게 이제 그 논의가 한 축이고, 또 하나는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 포섭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여행업이나 또는 이제 문화산업이나 이런 분들은 그 손실보상 제도를 몇 번을 논의하더라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뭔가를 좀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이 수출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K자형 그 회복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은 여전히 좀 취약해지고 힘들어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고관을 풀지 않고 어떻게 같이 가겠습니까?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기재부나 정부와 좀 충분하게 얼굴 붉히나 있어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기재부는 설득한다고 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결국은 보편으로 다 지급한다. 1차 때처럼. 1차 때는 보편으로 했고 2차, 3차, 4차 때는 선별 지급을 했는데 2, 3, 4차 때 선별 지급하다 보니까 이게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는 없었다. 그래서 5차 때는 전국민으로 가야 된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당내 반대 여론이 있는데 그 반대 여론은 어떤 건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건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희가 기본 이제 생각들 중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국민들에게 좀 상당 부분 접종이 이루어지면 그러면은 경기가 회복되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때 그 시점에서의 이 보편적인 이른바 모든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그런 재난지원을 상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전에 이 재난정부에서 모든 국민에게 통일적으로 하면서 경기를 진작한다. 요건 좀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의 지점에서는 여러 가지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의 방법들을 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과의 만남 자리에서 부동산 이야기도 당연히 나왔겠죠. 저희가 부동산 전반적인 것보다는 특별히 요즘에 LH 혁신안이 지금 국토부에서 논쟁 중입니다. 예. 그래서 그 혁신안에 대해서 정부 혁신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게 아니냐 국민 눈높이에서 이런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한 게 있습니다. 예. 혹시 조 전 장관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최근에 해고록이 출간돼서? 저희들이 어제 당대표가 실제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그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이제 논의하는 자리도 아니고 예. 저희가 이제 무슨 보궐선거에 대해서 뭐 선거 이야기하는 밤에는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한 국정을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그 자체로 특별하게 논의되는 건 예. 아니었습니다. 예. 그럼 그 자리에서 얘기가 없었다고 치고요. 자, 그 송영길 당대표 입장은 어제 본인이 사과를 함으로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매조지하고 다음 뭐 민생 이쪽으로 넘어가고 싶어 할 텐데 그 박용진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이 앞으로 얘기를 안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에 한 달 동안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모아서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당 지도부가 그런 의견들을 받아 안고 어제 발표를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속에는 법률적 평가도 있고 정치적인 정무적인 이제 판단과 사과 또는 이제 설명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조국의 시간에서 이제 민생의 시간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 송영길 대표의 설명이 맞다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저 박용진 의원께서 뭐 좀 무슨 몇 가지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박용진 의원께서 이재용 사면에 대해서 이제 부적절하다 문제 제기하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무슨 조국 그 전 장관이 뭐 윤석열 추천했네 이런 식의 이제 논쟁을 한 번 더 유발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팩트에 대한 이제 설명도 본인도 했지만 이런 논쟁적으로 이게 일부러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조국 그것을 오히려 이제 좀 이유로 해서 예. 여러 가지 문제와 주목을 이제 받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거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이 반성할 거 반성하고 또 문제 제기할 거 문제 제기하고 그리고 실제 이제 진정한 공정과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 정의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방향에서 구체적인 사안들을 앞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전 최고의 돌풍이 엄청난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도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놀랍습니다. 예. 실제 그 국민의힘에 지지하시는 당원들이 50대 이상의 80% 정도 된다라고 저는 소문을 듣고 있는데 예. 이제 이분들께서 30대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당대표 후보자에 대해서 그런 지지를 한다는 것은 진짜 변화에 대한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에서 좀 이겨야 되겠는 그런 강렬한 의지를 이제 보여주신 거라고 봅니다. 예. 그게 민주당에는 분명히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민주당 내 이제 앞으로 대권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스스로 혁신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걸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늘어났습니다. 예. 그게 그 자체가 이제 실제 자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에게 혁신과 역동성을 바라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러려고 그러면 그 당에 꽤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초선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대선에서 이 초선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오늘 이제 이탄희 의원도 발언하면서 그런 이제 표현을 썼는데 원팀으로서 그동안 강조하면서 원보이스 했지만 이제 그런 단결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좀 더 나가서 팀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다양한 역할도 해나가면서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캠프 중심으로 과거의 대선 공약 준비하고 이런 것이 이제 당 중심으로 해서 예. 당 지도부가 주도해서 우리 국정과제들을 정돈해서 차후에 과제로 공약으로 준비하는 그런 작업을 저는 조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각 캠프에서 경쟁을 하지만 예. 좀 역동적으로 경선을 할 필요가 있고 예. 그리고 그 과정이 맞춰지면 당이 하나로서 좀 그 힘이 모아지도록 마음이 모아지도록 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실제 여러 지역에 있는 또는 각 분야에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공약으로서 또는 경선 과정에서 역동적인 정치적인 경쟁으로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일부는 이제 대선 캠프에 있는 분도 있고 예. 또 상당 부분 대선 캠프에 가담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그 역할을 각자가 좀 제대로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오기영 의원이었습니다.